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친구들로부터 패배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으로 유학 온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대학생 그레이스입니다. 2023년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불과 2015년만 해도 9만 명이었던 유학생 수는 몇 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이렇듯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있는 상황이지만 몇몇 외국인들 중에는 한국으로의 유학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친구들로부터 패배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으로 유학 온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한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지만 직접 한국을 경험한 뒤에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아주 크게 변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부유층에 속하는 부모님을 따라 풍요로운 생활을 하며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평소 머리도 좋아 힘들게 공부하지 않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상당히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부모님 덕분에 힘든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즐거운 대학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한 친구가 저를 싫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저였기에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들은 테일러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남더군요.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 건 좋지만 무엇이라도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부모님이 주신 재산도 까먹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미래에 대해 아무 생각 없는 절 철없는 어린아이 취급하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고 테일러 말대로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유지하려면 지금까지 절 한심하게 보던 친구에게 보란듯이 한 방 먹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더 나은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하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때 눈에 들어온 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을 여행 간 적 있거나 뉴스에서 나오는 한국에 대한 부분을 알았던 건 아니었어요. 한창 한류 열풍이 미국에 불면서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가 알려지기 시작하던 때였죠. 간혹 길거리에서 처음 듣는 음악이 나오면 한국 노래가 대부분이었는데 전과 다르게 미국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내 다른 문화가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지더군요.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역사가 짧지만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다른 나라의 문화가 자리 잡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애쓰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죠. 반응이 왔다 하더라도 결국 1위를 하는 건 미국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는 게 바로 한국 음악과 드라마더군요. 지금까지 보여지던 것과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한류 열풍을 보며 앞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히 한국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많아서 앞으로 미국 내 한국 시장이 더 넓어진다면 취업에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죠. 나의 미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래서 부모님께 한국에 유학하겠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뭘 하든지 크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니었는데 문제는 학교 동기들이었습니다. 저를 한심하게 생각했던 테일러 때문에 부모님을 잘 만나 대학 생활을 편하게 한다고 소문났던 저의 휴학 소식이 전교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친하지 않은 친구들로부터 휴학하고 놀기로 했냐며 비꼬는 말도 들어야 했을 정도였죠. 휴학이 아니라 유학으로 더 많은 걸 배우려고 한다고 답했더니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가냐는 질문을 하더군요. 전 한국으로 유학을 다녀올 거라고 답했는데 그 답을 듣던 한 친구가 피식 웃는 바람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유학을 가는지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따지고 싶었지만 그렇게 따져봤자 저에게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참고 있었는데 속으론 좀 억울한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지 보여줄 수 있다면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 겉으로는 태연하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유학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었는데 저를 무시했던 테일러가 자신의 친구 무리와 함께 저에게 오더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부모님 밑에서 놀고 있는 팔자 좋은 아이인 줄 알았는데 한국으로 유학 간다는 말을 할 정도로 바보인 줄 몰랐다면서요. 그러자 여에 있던 테일러 친구들이 맞장구를 치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참을성 없어서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테일러는 그런 친구들 말을 말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멍청한 판단을 하도록 부추긴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 모든 상황이 어이없어 무표정한 상태로 테일러와 그 무리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미국 내 몇 개 안 되는 좋은 대학 중 하나인데 이렇게 세상을 볼 줄 모르는 학생들이 같은 동기라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테일러는 그런 건 상관하지 않는 듯 저를 비꼬기 바쁘더군요. 돈 있는 집안이라 돈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아시아에 가 놀다 오려는 속셈 같다며 한국은 유학이 아니라 여행이라고 했죠. 배울 게 없는 나라에 배우러 간다는 말 자체가 개그라며 차라리 개그맨을 하라고 웃더니 패배자라는 마지막 말을 저에게 속삭이고 이내 가버렸습니다. 테일러가 떠났지만 테일러가 한 말이 그 자리에 남아 계속 저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정말 무모한 도전이고 나의 판단이 틀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만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 우선 다녀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테일러 말이 다 맞다고 할 순 없지만 부모를 잘 만나 잘못된 판단이었어도 저에겐 큰 실패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유학이 시작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했어요. 처음 보는 한국 모습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로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랐던 건 대중교통이었죠.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로 마음먹었지만 되도록 미국처럼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닌 아껴 쓰는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택시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공항에서 바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이동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했죠. 미국에서 지하철을 타본 적은 없지만 간혹 TV 뉴스에서 노숙자들이 지하철역 내에 많이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한국은 지하철 어디에도 노숙자들을 볼 수 없었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로 MGHT 상당히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게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는 그 나라 시민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배웠는데 한국은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은 나라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다행히 제가 틀리지 않았고 한국은 배울 게 상당히 많은 나라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버스를 타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종종 수업 시간에 늦어 곤란한 상황을 연출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정된 시간에 버스가 오지 않아서 일찍 나와도 지각하기 일쑤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미국에서 익히 들어서 저는 한국도 그렇다고 생각해 되도록이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버스가 타고 싶었고 늦어도 좋다는 생각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제가 타려는 버스가 세정거장 뒤에 있으며 약 4분 뒤 도착한다는 안내를 보고 깜짝 놀랐죠. 대체 어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길래 버스가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안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더군요.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채 도착한 버스를 타려고 세워진 버스로 이동하는데 어느새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이 한 줄로 서게 되었고 차례차례 질서 있게 타는 모습이 놀라웠죠. 제 차례가 되어 버스에 타니 운전기사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해주셔서 저도 모르게 당황한 채 하이라는 짧은 영어로 답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탄 이후에도 몇 사람들이 줄지어 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 앉은 이후에 버스가 출발하더군요. 학교에 도착하기 전 벨을 누르고 내리려는데 대학교 앞인 만큼 내리는 학생들이 저 말고도 많았어요. 그런데 밀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 없이 모두 줄 서서 여유 있게 내렸죠. 심지어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 듯 저에게 먼저 내리라는 손짓을 하기도 하더군요. 저는 양보받아 버스를 내리면서 갑자기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조금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다르게 미국 사람들은 줄 세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양보라는 개념도 사실 없거든요. 학교에 간 친구들에게 한국 버스는 정말 놀랍다고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어요. 한국 친구들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고 한국 사람 자체가 편리한 것을 좋아하고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버스 역시 지하철처럼 언제 오는지 안내가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플로도 버스가 오는 걸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그걸 개발한 건 고등학생이라는 말도 전해주더군요. 전 저도 모르게 맙소사라는 감탄사를 내뱉으면서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멀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드는 동시에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오히려 기다려지며 한국에서 지낼 날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에 와 유학 생활을 하며 미국 삶과 달라진 게 있다면 일주일에 몇 번은 식재료나 생필품을 직접 사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부모님이 돌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스스로 해야 했기에 처음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다행히 한국은 장 보는 게 불편하지 않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죠.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갈 때도 계산대 위에 지러 정연하게 줄을 선 모습들이 마음 편하게 느껴졌어요. 미국에선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줄을 설 때마다 불안했고 때론 싸우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어느 마트를 가더라도 모두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줄을 서 필요한 물품을 계산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산 물건이 많았어요.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피스텔 입구를 지나쳤는데 엘리베이터가 막 떠나려던 참이었죠. 빠르게 이동해 타고 싶었지만 양손 가득 들고 있는 짐으로 빠르게 걸을 수 없어서 체념한 채 다음 걸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금 전까지 닫혀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어요. 전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혹시 조금 빨리 걷는다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로 걸음을 좀 더 빠르게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다행히 제가 문 앞에 올 때까지 출발하지 않았고 운이 좋아 엘리베이터를 바로 탑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한국인이 제가 오는 모습을 보고 일부러 문을 열고 열린 버튼을 계속 누른 채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거였죠. 전 그 사실도 모르고 탑승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 문이 다시 열렸다고만 생각했던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전 버튼을 눌렀던 사람은 물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기다려준 한국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답해줬고 그 안에서 국적을 뛰어넘는 인간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행복함도 느꼈죠. 한국에 지내다 보면 이런 작은 배려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 지내면 지낼수록 한국이 점점 더 좋아지더군요.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싫어진 건 아니었지만 한국 문화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몸에 밴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인들의 마음도 흔들었고 한국 문화에 빠진 세계인들을 쉽게 만나게 된 것 아닌가 싶었죠. 처음에 한국으로 유학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남은 대학 생활만 마저 채우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한국을 배웠고 공부가 필요하면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며 부족한 걸 채우는 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유학을 온 지 한 학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한국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더군요. 한국의 문화를 온전히 느끼고 그들의 생활 습관을 이해하는 건 단지 몇 년의 시간 동안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계속 생활을 하면서 한국 문화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어설프게 한국 유학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더라도 미국으로 가. 한국계 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취직해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패배자라고 무시했던 테일러와 그 친구들을 꼭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한국에 온다면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도 인정하고 무엇보다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발전된 나라와 민족성을 가진 나라를 무시했던 테일러와 그 친구들에게 한국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의 문화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한국에서 많이 공부하고 방학 때 미국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패션 감각이 좋아 옷 입는 스타일이 너무 세련되었는데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본받고 싶어서 한국 친구들과 쇼핑을 자주 한 결과 저 역시도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단순히 비싼 브랜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파는 옷들로 나만의 스타일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워 이제는 제 매력을 뽐낼 수 있는 옷차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방학이 멀어 미국에 돌아가려면 몇 달 기다려야 하지만 테일러와 그 친구들이
저를 보고 놀란 눈을 하고 있을 모습이 떠올라 통쾌한 웃음이 나오더군요. 이번 방학 때 미국에 다녀오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올 계획이에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부모님이지만 아직 한 번도 한국에 안 와보신 걸 알거든요. 아시아는 불편하다고 아예 여행지에서 제외하셨는데 한국에 와 깜짝 놀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뿌듯해지네요. 자신을 증명하고 세계를 배우고자 했던 그녀의 의지는 머나먼 국가였던 한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친구들로부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들었지만 한국에 직접 와서 한국을 경험해본 뒤에는 그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던 질서의식과 배려의식은 미국에서 관찰되던 무례하고 무질서한 모습과 대비되었는데요. 그 결과 한국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머물러야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네요. 한국으로 유학을 온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